저랑 재현님이랑 일단 마케팅에는 물론 정답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포인트는 저는 일단 방향성으로 이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재현님이 생각하기에 식품업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저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네이버 중에서도 이제 쇼핑 검색 광고가 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갖고 온 매체들은 쇼핑 검색, 메타 광고, GFA 광고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 이런 매체들을 마케팅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가지고 왔으면, 우선은 저는 이 마케팅 시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식품업종들이다 보니까 우선 가장 중요하게 구매 의도가 높은 유저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식품 업종은 이제 먹는 음식과 저희가 맞죠. 기반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고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이 세 번째 내용을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음식이라는 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먹기를 위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 음식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소비자와 함께 드리면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이 식품업종 마케팅에서 우선 들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요즘 단어로 약간 예전에는 가성비를 좀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 가심비라고 해가지고 고객들마다의 그런 가치, 약간 가격 대비해서 그런 가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조금 더 이제 제값을 좀 주더라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결국에는 브랜드의 가치가 또 고객들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현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사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시대잖아요. 맞죠. 원래는 마케팅 자체도 그냥 알리기 위해서가 먼저였다면 요즘은 찾아와서 구매를 어떻게든 유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 네이버 쇼핑 검색부터 먼저 갖고 왔는데, 우선 쇼핑 검색에 이제 제가 갖고 왔던 예시들을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쇼핑 검색 지금 예시인데 요즘 플러스 좀 핫한 M 플러스 스토어 지면을 통해서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갖고 왔는데, 왼쪽 사진은 일반적인 이제 원재료가 약간 나와 있고 플레이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이미지를 통해서 뭐 갓 잡은 생선의 이미지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바로 도축하기 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이 있는데, 혹시 재현님이 보시기에는 두 개의 제품을 이미지로만 봤을 때 어떤 걸 좀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좀 뭘까, 지금 당장 뭔가 먹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전자에 좀 맞을 것 같고, 좀 이제 내가 뭔가 좀 직접 뜨거나 아니면 좀 신선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이 조금 더 후킹이 돼서 클릭이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손질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이런 그냥 오자마자 나 바로 먹고 싶은데 하면은 왼쪽 이미지가 맞고, 그쵸.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더워지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너무 맞죠. 더워지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왼쪽 사진보다는 신선도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오른쪽 사진에 조금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른 그런 소재들마다의 테스트도 우선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부등호로 이 신선도를 좀 가르쳤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진행할 마케팅 방향성의 포인트에서는 신뢰와 공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재료 같은 것들에서는 신선도가 조금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등호를 이렇게 갓 잡은 생선의 이미지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죠. 네, 맞아요. 이제 다른 포인트로는 이제는 이미지를 가리고 문구에 대한 건데, 제가 간단하게 좀 강조를 했던 게 이 아래 리뷰 지면이에요. 사실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도 리뷰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리뷰 수 자체가 신뢰하고 공감이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를 해줬는지. 사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만 없이 이런 문구만 있으면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리뷰 수가 높은 걸 고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원재료나 이런 걸 진행할 때도 개인적으로 요즘은 막 리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소비자들도 워낙에 똑똑해져서 사실 맞아요. 그런 것도 어려워요.
자연적으로 조금 늘릴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리뷰 이벤트나 이런 걸 좀 들고 가서 진행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도 그렇지만 아마 재현님도 이 둘 중에서 뭐 어떤 걸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 그렇죠. 이미지 없으면 아무래도 숫자가 그쵸. 그것도 직접 한번 보겠죠. 아 그쵸. 이렇구나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재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이 이미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숫자가 높은 걸 먼저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 하면은 이제 방금 위에 보여드린 대로 이러한 이미지를 소재로 활용해서 그럼 우리만의 장점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원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저희가 전략을 또 짜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어를 갖고 온 이유가 또 이제 재현님께서는 또 그렇죠. 원재료 중에 또 이제 광어로 유명한 회사랑 같이 아. 지금 진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어로 좀 예시를 들고 왔고요. 이제 제가 마케팅 포인트별로 한번 좀 네이버 쇼핑 검색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선은 구매율도가 높은 유저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식품업종 시장에서는 구매 직전 검색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비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가격 비교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나 비교를 하는 건 똑같지만 그에 맞는 전략을 따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드린 대로 식품업종은 신뢰와 공감이 핵심인 만큼 이제 먹는 음식을 기반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가 이제 제가 아래에 정리한 겁니다. 이제 키워드 세분화에 따라서 제품과 다른 맞는 화청 소재 및 문구 그리고 니즈에 맞는 접점을 확보해서 구매 의도가 높은 유저들을 이러한 문구 통해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 예시처럼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썸네일이라든가 리뷰수 확보를 통한 신뢰 확보를 통해서 제품 먹는 음식인 만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신뢰가 되어 있다 맞죠. 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조금만 하나 더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상세 페이지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보통 이제 원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을 좀 관리하는 게 좀 많이 소홀하시고 맞아요. 좀 그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블로그 같은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곳들 보면 진짜 일반 그냥 제품 판매하듯이 상세 페이지도 잘 돼 있고 근데 약간 그건 좀 뭔가 되게 상업적인 느낌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만약 대표님께서 좀 뭔가 담백하신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브랜드의 가치를 좀 전달할 때 있어서 좀 뭔가 담백한 느낌을 좀 주고 싶으면 그걸 상세 페이지에도 잘 녹여서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리뷰 수가 여기보다 좀 적더라도 여기 좀 믿을만하다. 그쵸. 약간 그렇게 해서 좀 조금씩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사례이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씀이신데 이 저희가 매체만 쓴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적이라든가 아니면 준비될 수 있는 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도 진짜 올바른 효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거기서 재현님의 말씀도 진짜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엔 네이버 GFA를 좀 들고 왔는데 이제 실제로 좀 진행 중인 광고들의 예시를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똑같이 수산물 혹시나 올라서 하나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라든가 대부분이 사실 우측에 있는 이런 소재들이에요. 그렇죠. 할인이라든가 프로모션 이러한 내용들의 소재가 있었는데 여기 봤을 때 소재들은 약간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네이버 특성상 이 특가랑 이 혜택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하면 좀 되게 전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유입도 클릭량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름. 근데 이제 그 컨셉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약간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끔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진짜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물론 트래픽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식품업종에서는 그만큼 전환량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신선함이 생명이고 식품은 언제든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 왼쪽 예시는 물론 잘 표현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I가 딱 뭔가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AI가 약간 사실 그리고 이 곳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뭘 팔지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나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하면은 구매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예시들은 이런 프로모션들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일 경우 한 번쯤은 들어가서 더 보고 실제로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을 보신다면 소비자들께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죠. 약간 또 저희가 항상 저희 직장인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점심 뭐 먹지, 그쵸. 저녁 뭐 먹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이미지가 딱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마침 또 먹을 시간이다 그쵸. 라고 하면 그때 내가 먹을 생각도 없었더라도 이거 한번 볼까? 까지만 돼도 사실은 배너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내용들도 담으면 좋다고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고 제가 그래서 좀 가지고 온 예시품 두 개가 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철 생선 배 들어오는 날 너무 좋죠. 그쵸. 임금님 수라상 여름 보양식 이 가격에 약간 이런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제가 같이 재현님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때 했던 광어 업체나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생선 같은 경우도 신선도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맞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좋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재고가 다 안 팔릴 수도 있을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게 됐었던 거였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공급량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면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원물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복불복이래요. 그쵸. 정말 수요가 그 공급량이 엄청 많은 해가 있고 또 적은 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마케팅도 했을 때도 조금 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또 구색을 잡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사실 배너에 담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얼문량이 많을 때는 오히려 그 재고를 해칠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는 프로모션 문구를 사용한다든가 맞아요. 그런 내용을 적고 아니면 적을수록 오히려 조금 더 고급화적이게 이런 임금님 수라상 여름 보양식 이런 맞아요. 내용을 좀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이러한 두 개의 예시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실 지금은 배너에 대해만 얘기했지만 저는 카탈로그 광고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똑같이 구매율도가 높은 유저를 놓치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리타겟팅해서 제품을 봤던 것도 고민하게 되고 맞아요. 사실 고민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다시 들어왔을 때에서 이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카탈로그 광고를 통한 리타겟팅도 구매 의도가 높은 유저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핵심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업종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도 전문성과 신선도를 좀 강조하는 배너들을 강조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광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업체를 약간 빗대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실 광어 흔히 말해 광어 원툴이라고 하죠. 광어가 진짜 최고인 곳인데 그래서 부가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그렇게 아직은 많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카탈로그 할 때 좀 뭔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래서 좀 이거를 만들면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뭐 1kg짜리 혹은 3kg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광어를 좀 더 뭐 예를 들면 손질돼서 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은 이제는 제품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실제로도 막 필렛으로도 팔거나 맞아요. 이제 아니면은 그냥 구이용 이런 식으로 팔고 횟감용 직접 떠진 것도 드리거나 아니면 진짜 필렛으로 직접 떠서 드실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러한 것도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제품을 묶거나 풀거나 해서 여러 가지 제품군으로 상품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내용을 하면은 사실 카탈로그 광고가 이제 제품 수가 적으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늘려서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나 이런 식품업종은 B2B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말씀해주신 1kg, 5kg, 10kg 이렇게 해서 제품을 나눠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좀 TMI지만 그 광어 같은 경우는 원래 B2B만 했던 업체였는데 B2C로 이제 확장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더 내가 고객들에게 좀 더 내 좋은 제품들 더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대표님들도 계시면 이런 접근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내용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일반 업체 몇백 곳
납품하던 맞아요. 납품하는 뭐 백화점 맞아요. 들어가고. 백화점 입점하는 광어 막 이런 식으로 한 그런 배너를 작성해도 맞아요.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실 기존의 검색 광고만 진행하게 되면 구매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로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GFA를 사용하게 되면은 재구매에서 다시 구매로 이어져서 충성 고객을 확보 가능하고요. 사실 GFA 매체를 저희가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오디언스 타겟팅하고 스토어 타겟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이런 거 통해서 좀 제가 가렸는데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처음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첫 제품을 뭔가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좋은 경험이 있다면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맞아요.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드린 소비자 그런 혹은 마케팅 퍼널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메타 광고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약간 이러면 좀 예시가 보일라나? 영상 수도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소재들이 좀 사용되어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제가 대부분 배송 소재라든가 아니면 할인 소구를 좀 많이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도 너무 좋은데 사실 메타는 전 GFA나 메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배너 광고들은 일반적으로 GFA는 전단지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메타 광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게시판을 본다고 좀 표현을 해요. 너무 좋은데. 이 GFA는 저희가 직접 다가가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거는 광고가 저희가 내리면서 그냥 게시판을 보듯이 뭐가 있나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할인 소구들이 물론 너무 좋은 소구고 끌리긴 하지만 저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소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나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경쟁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메리트들은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예시들을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좀 좋게 하고 계시는 이런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광고 소재로 레시피를 보여주는 소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삼치라든가 광어, 대구 이런 것들을 자기 원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시피 같은 소재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 페르소나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런 원재료를 사시는 분들이 자취생분들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뭐 레시피 같은 경우 저도 필렛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연어 사봤었는데 약간 필렛은 약간 덩어리채로 오니까 집에서 그냥 썰어 먹고 그나마 좀 뭐 양파 해가지고 그 소스 곁들여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면 뭐 죽으로도 뭔가 해 먹을 수도 있다. 맞아요. 뭐 샐러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이 제품으로 하면 좋아요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매김을 하면 구매 전환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타겟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타겟을 두기에도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니면 간편하게 한 끼를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 이러한 소비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꼭 음식을 우리 제품을 사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제품 이렇게 이런 제품들하고 어울린다라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소재라고 판단이 되었고 맞아요. 다음 소재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이런 그래서 레시피를 아예 가지고 오는 광고 소재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도 간단하게 밀키트도 요즘 식품 업종에서 많이 유행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조리법을 바로바로 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어른분들은 특히나 이런 걸 접하기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후기성으로 나오는 소재인데 저는 이런 내용 자체도 저는 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즐긴다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밀키트 같은 거는 캠핑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소구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우리 브랜드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좀 먼저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장볼 캠핑이다 필요도 없이 연상이 소스에 되고 네, 맞아요. 백도 게 그렇고 없어요. 뭔가 나 캠핑 가면 요번에 한번 저거 한번 먹 맨날 고기만 먹으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캠핑 자주 그쵸, 하시는 그쵸. 분들한테는. 느껴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에서는 저는 이런 신뢰와 공감을 똑같이 전문성과 신선함을 똑같이 만드는 배너를 강조하고 맞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소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소비자와 공감을 형성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큰 전환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딱 이 내용이죠. 후기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거나 소비 페르소나에 따른 소재 노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맞죠. 라는 내용으로 우선 저희가 세 가지 매체에 식품 업종에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릴 정리를 좀 정리의 정리를 좀 진행하자면 이제 구매 의도가 높은 유저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맞죠. 식품 업종에선 신뢰와 공감이 중요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광고주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우선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시 반 이후로는 이제 저희 양재현 마케터하고 저도 이제 다들 전화로도 무료로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나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락 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현 마케터가 식품 업종에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같이 이런 내용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라이브였는데 아주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또 같이 또 재밌는 컨텐츠 해가지고 또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